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148번째 시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6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풀을 얘기하는 초부인데요. 초부에 해당하는 한자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한자 몇 개만 들어보면 풀을 잡초 이런 풀을 얘기하는 거죠. 풀을 뜻하는 자기 자신 초자, 무성하다 할 때의 무자, 국화꽃 할 때의 국자, 채소할 때의 채자, 나물 할 때의 소자, 포도 할 때의 포자, 이런 것들이 식물과 관련된 많은 한자들이 풀초자, 초두 및 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초성무를 세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을 나타내는 초자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나무, 식물을 나무와 크게 풀로 나누죠. 그 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풀을 나타내는 초자가 되겠습니다. 식물 중에서 나무가 아닌 그런 푸성귀 같은 그런 형태의 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초목, 그러면 풀과 나무라는 뜻으로 식물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초원, 그러면 키가 낮은 풀들이 광활하게 펼쳐진 평원을 얘기합니다. 목초지라고 하면 소나 양이나 이렇게 그 목축을 하는 그 동물들의 먹이를 위해서 땅에 풀을 심어 놓은 곳을 얘기합니다.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푸른색 깔을 얘기하는 거죠. 색상의 이름입니다. 초안이라고 하면 어떤 계획서를 만들었을 때 전반적인 흐름을 잡기 위해서 맨 처음에 대략적으로 쓴 또는 만든 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 초안에서 이제 넣고 빼고 고치고 하면서 이제 그 본안이 작성이 되는 거죠. 한편 초고라고 하면 논문이라든지 원고를 역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 작성한 것을 얘기합니다. 삼고초려라고 하는 것은 제갈량, 즉 공명을 그 유비가 참모로 모셔오기 위해서 3번씩이나 가서 간청했다라는 데서 나온 말로 인재를 촉탁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애를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초라고 하는 것은 난의 다른 말이죠. 난은 그 매난국죽이라고 해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것을 선비들이 주로 숭상하는 그러한 이제 식물들이었죠. 잡초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키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난 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잡초는 특별한 어떤 권세나 또는 돈이나 또는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 없이 막 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초서체라고 하면 한자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가장 알아보기 힘든 흘림 글씨로 쓰는 것을 초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무성하다라는 의미의 무자인데, 이 무성하다라는 의미의 무자는 사실상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 국한돼서 쓰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몇 자만 그냥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성하다라는 의미의 이 무자가 되겠습니다. 무성하다라는 의미의 무자가 들어가는 한국어,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는 무성하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우거져다. 이런 특히 이제 그 식물이 아주 크게 우거지다라는 뜻인데, 무성하다라고 하면 주로 잡초라든지 소문이라든지 뜬소문 이런 것들에 주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무성하다라는 말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무성하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라북도에 무주군 할 때 이 무성할 무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말기에 화약을 최초로 개발한 장군 최무선 역시 이 무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화라는 의미의 국자를 살펴볼 건데요. 역시 이 국자도 국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유의미하게 쓰이는 단어는 많지 않아요. 아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이 국자도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총 11회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국화라고 하면 단연생 꽃입니다. 실제 이제 원 지지대가 되는 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잎사귀가 있고, 이 위에 다양한 색깔의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아주 무성합니다. 이 꽃잎이 엄청나게 많은 꽃잎으로 이루어진 이제 꽃이죠. 통상 장례식장에서 흰 국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화빵이라고 하면 우리가 풀빵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근데 그 풀빵의 무늬를 국화 무늬를 넣은 빵을 얘기하는 거죠. 단지 밀가루 반죽 안에 팥 앙꼬를 넣어서 조그맣게 만든 빵입니다. 근데 이 빵이 한꺼번에 막 열 몇 개씩 만들어져 나오다 보니까 이 국화빵이라는 말이 진짜로 국화빵 이외에 겉모양이 똑같이 생긴 것들이 있을 경우 국화빵이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외모가 아주 닮았다, 그러면 국화빵이네, 이런 이제 말을 하죠. 수국은 가지가 하늘하늘하게 피는 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단연생인데, 국화가 풀의 종류인데 반해서 수국은 상대적으로 나무에 가깝습니다.
해서 키도 국화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훨씬 크고 한 2m 이상 이렇게 되죠. 그리고 꽃도 일반 국화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제 들국화는 들에 피는 야생 국화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일반 국화보다는 꽃이 조금 작죠. 그 다음에 국판이라고 하면 모조 전지를 16등분한 크기의 이 종이를 얘기합니다. 통상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좀 크기가 커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학교 교과서를 국판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워낙 그 자주 쓰이지 않는 한자들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한자에 한해서만 풀초자 하나에 한해서만 10개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단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문해력 향상 및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